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즉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좀 상승 기조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또 그 경기 침체의 불안이 다시 소환됐고 시장에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자주 소환될 겁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의외의 변동성이 나오면 어떡하나, 나올 수도 있다. 과거 예를 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하면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그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그 지속적인 상승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는 그 보합권 출발을 했는데 시장이 흐를수록 그 시간이 갈수록 그 지수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오늘 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매도 우위를 계속 지켰고 기관은 이제 좀 오전에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매수세가 약해지다가 급기야는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43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결국은 15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392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끝에 이제 그 1% 이상 빠졌다가 살짝 들어올려서 종가에서 그래서 오늘 2,674.3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5%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권의 출발을 보였는데 시작하고 바로는 뭐 0.3%나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기차게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하락폭이 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23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7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41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77.4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지난 주의 상승에 대한 뭐 피로감이랄까. 근데 이제 이건 뭐 피로감이라고 표현은 우리가 하지만 계속해서 장을 밀어올릴 그런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역시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이 어느 쪽이든지 위든 아래든 택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뭐 오늘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또 이제 그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헤지 펀드들의 앵화에 대한 좀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화되니까 우리도 이제 역외 환율 같은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 외환시장은 오늘 이 시간 현재 1332원 지난 주말보다 19원 30전이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사고. 그래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1154억, SK하이닉스 229억 이렇게 팔았고 기관도 249억, 368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판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그리고 두 주체가 동시에 산 건 셀트리온 69억 13억 이렇게 산 거. 기아도 외국인 기관 둘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외국인이 423억 샀는데 기관이 323억을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이제 금융권 이게 두 종목 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이거는 전부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55억 정도, 기관이 9억 정도 팔았고, 엔캠도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고, 알테오제는 외국인만 사고 기관 팔았고 이거 말씀드렸고, HLB는 기관만 34억 사고 외국인이 245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재료죠.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엠폭스, 이게 WHO가 이제 감염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련이 됐건 어땠건 간에 백신 진단 전염병 거기에다가 개별 이슈를 가진 유전자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관련된 거에서 일제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게 하는 모멘텀이 됐다. 코로나19도 오늘 이제 그 정부의 발표에 하면 8월 말에 환자 수가 주당 35만 명 수준이 예상된다. 주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기 단계를 높일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100만 명이 돼도 높일 계획 없을 것 같아요. 현 체제로는 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나름 이제 과학적 방역,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좀 아프게 앓으면 된다. 옛날보다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나이 많은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게 한다. 그런데 접종하고 여러분 아시죠? 2주 지나야 면역 생기는 거.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다음 달 얘기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요? 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 과거 우리가 겪었던 데하고 방역 체계가 좀 달라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한테도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런 거 있다, 이런 약이 특효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앓으면 이게 폐세포의 섬유화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좋은 게 이런 거다. 그런 바이오들이 막 움직이는데 저조차도 확인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명이 검사하면 9명이 확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돈 내고 확진하니까 자꾸만 숨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약 바이오가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 증권, 이런 것들은 2차 밸류업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나름 이제 실적을 기대하고 이래서 또 올랐고, 이제 조선도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많은데 업황이 상투쳤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군함에 대한 MRO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등으로 좀 오늘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정 관련 술 주정 관련 이거는 소주 수출이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도 일종의 K푸드인데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파란 병에 있는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한국 소주가 인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런 쪽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현재 시장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부추길 동력이 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의 그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이제 외국, 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 바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번 이제 여러 번 언급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엔화가 달러 대비 강해질 테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엔화. 그게 이제 우리 수급을 조금 어렵게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는 서로 안 하죠. 얘기는 지금 서로 안 하고 있지만 내심 좀 이렇게 쫄리는 게, 경기 침체 우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이게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다시 좀 공개적으로 발등을 좀 잡았다, 발목을 잡았다. 근데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는 이제 주말까지니까 아직 있어서 또 내일 반등했다가 모레 또 빠졌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보면 이미 뭐 우리가 그 예상했던 일이지만 처음에 그 엔화 가치가 지난달 7월 12일 탁 튀어오르기 시작할 때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이 얘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이제 행동력이 강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막 미국 주식 때리고 테크주 때리고 뭐 우리 이머징 마켓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갔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은 거의 뭐 80% 이상 끝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흐름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달러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궁극적으로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의 그 금리 상승 추세를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달러 대비해서 엔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엔 강에 베팅을 하는 헤지 펀드들이 이제부터는 엔화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지난번에 이제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에서도 가서 일본 주식 안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헤지 펀드라도 엔화를 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149엔대던데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달러 엔 환율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엔이 다시 강해지는 그런 모멘텀이 뭐 이게 계속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원화도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역외 환율 영향으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1332원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32원, 34원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우리도 이제 움직였다 환율이.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엔화 강세 추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출로도 그렇고 수급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들 이제 크게 한편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요새 이제 좀 예를 들면 막 좀 감기 같고 막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얘기 잘 안 한다며요. 요새 얘기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크게 떠들지는 않지만 내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 투자자들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다. 연착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계속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동력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의 발언 강도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잭슨홀 심포지움, 잭슨홀 미팅은 다소 그 예상하고 빗나가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불안해 하는 거죠. 2021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물가가 오를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아직 2% 아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 2% 뭐 법 정해놓은 것처럼 그러다가 사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거죠. 그때 우려된 게 이번에 놓치면 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또 한번 그랬고 또 2022년에도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긴축 정책을 제한적으로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주가가 한번 급락했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9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사실 연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그 연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이 잭슨홀 심포지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슨홀 심포지움에서의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또 뭐 다시 금리 오르고 또 난리 나고 주가 빠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확률적으로는 적은데 그냥 이번에 50bp 확 내려버리겠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난리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50bp를 내릴 만큼 경기가 지금 불안한 거야. 불안한 상태야. 뭐 이렇게 시장이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자꾸 이제 머뭇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나빴으면 그랬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그 경기 연착륙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면서 테크주나 무슨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쭉 해왔잖아요.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파월의 반응에 말에 우리가 어떤 게 실릴까 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리받고 있었으면 그게 다 반영이 됐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지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오기 직전을 다 회복했다 뭐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시장은 더 불안한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뭐 일본의 마음을 읽어야 된 일본의 마음이란 얘기가 요새 많이 회자되던데, 어쨌건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연준의 마음을 읽어야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의 마음을 읽는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미리 어떻게 읽을 수도 없고,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계속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지펀드들의 앵화에 대한 투자 때문에 움직이는 환율이 그냥 한번 그러고 좀 잦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우리한테도 별로 수급에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주말에 답을 놓고 서로 지금 이제 두들겨보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나름대로 제가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거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 그런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지수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종목 관리, 그러니까 갖고 계신 거나 관심을 두고 언제 살까 뭐 했던 그런 종목들 관리에 집중하는 게,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지금 시장의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